이경윤 씨도 잠깐 경험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사글새빵이라고 그랬죠? 새빵살이라고. 새빵살인데 이제 사글새 뭐 이래가지고. 그게 그죠? 새빵이 이제 새를 낸다 그래서 새빵이었나 봐요. 옛날에 이렇게 7식구가 방 하나, 부엌 하나, 다락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네. 창고 같은 거. 그런 데서 살았죠. 몇 살 때까지? 제 개그맨 됐을 때니까 20살 때까지, 19살 때까지. 저희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네. 이제 뭐 게임에 좀 몰입하셔가지고. 예. 게임? 예. 노름. 노름. 그 옛날에 게임. 집을 그 당시에 개인주택을 샀는데 사고 2년 만에 홀딱 다 아이고. 넘어가고 아이고. 다시 단칸방 옛날 떠났던 그 집으로 다시 왔어요. 아이고. 그러고 나서 집이 풍지박산이 나고 다 죽자고 엄마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애들 데리고 다락으로 숨었는데 다락에 기와장이 확 날아가면서 하늘이 뻥 뚫려서 보이는데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런 막 떨어.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드라마 같더라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네. 엄마가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네.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 못 챙기니까. 근데 엄마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제 학비라도 벌어야 네. 우리 엄마가 돈 때문에 막 이상한 행동이 안 되니까 알바해갖고 수세미 팔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집집 돌면서 수세미 네, 팔고 수세미도 팔고 1,000원에 팔면 300원을 주거든요. 그랬어요? 학생증 맡기고 동생하고 같이 다니다 뭐 수희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잡상인이라 그래갖고 애들을 수희 경비실에다가 그 당시에 여기는 안 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네. 그걸 왜 4시간씩이나 애들을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그러게. 제가 까먹지 않고 기억한 건 세상은 성공해야 내가 네.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거 아주 머리에 아주 그렇겠어요. 인식이 됐으니까 네. 그분이 제 은인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좋게 생각하면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냈고 성공하려고 했죠. 개그맨으로 잘 나가면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그러면 함에 쳐서 집부터 딱 샀겠네. 45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다가 네. 제가 돈 벌면서 17평짜리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33평 아파트 가고 그 다음에 현찰금 아버지가 축적하시고 네. 그러다 주식하셔갖고 제가 한 10년 만에 버는 돈을 다 날리셨죠. 날리시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에 아프셔서 병간호 한 5년 하니까 집 살았던 거 다 날라가고 뭐 그 당시 뭐 너무 힘들었죠. 근데 병원비로. 병원비로 5년 만에 집이 2채가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사는 거에 네. 집은 개인주택이든 새빵이든 엄마가 편안하고 아빠가 별일 없으면 그게 행복이구나. 저는 네. 어릴 때부터 느껴서 네. 정말 뭐랄까 성실하고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참 집에 대해서도 팔고 사고 뭐 그 그냥 아버지 때문에 날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래도 집을 좀 마련하셨어요? 뭐 지금은 제 주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철두철미하게 가려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정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50평짜리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거다 100평을 살 거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행복을 진짜 내가 이루고 지켜갈 수 있으려면 꼼꼼하게 단디 또 단디. 확인하고 쉽게 넓긴 문제가 아니라 네. 그게 나의 진정한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전원주택 사시는데 네. 전원주택 살면서도 뭐 문제가 있었대요. 어디 가서 잘 알아봐야지 속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또 속으셨어요? 당해봤으니까 하는 얘기 지금. 제가 이제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살다 보면은 집을 이렇게 좀 막을 땐 막고 좀 이렇게 틀 땐 틀고 이러고 싶은 데가 네,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한 10년 전이니까 1,300만 원이 그 당시엔 큰 돈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래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이분한테 조각으로 주면 이분이 돈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다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아까 뭐 꼼꼼히 단디 뭐 하나 그러니까. 그러셨잖아요. 이분이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러더니 와가지고 갇혀있던 벽을 뚫었어. 네. 뚫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안 와. 뚫어놓고 안 와. 참. 뚫고 연결했더니 그때부터 또 일주일 안에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예, 집 사고 뭐 집 계약하고 인테리어 하고 이런 거 다 꼼꼼히 살펴야 되더라고요. 영상 편지 하나 남겨도 네. 될까요? 네? 영상 편지. 영상 영상 편지 편지 누구한테? 남겨. 그 업자한테? 저희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 시간 나실 때 오셔갖고 제가 원망 안 할 테니까 전기라도 한번 들어오게 해주실래요? 정말. 아니 요즘 전원주택의 꿈을 갖고 가시는 분들 더러 있죠? 종종 있죠? 꽤 많죠. 근데 네. 이걸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전원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힐링도 네. 되고 네. 친환경적이고 해서 거기서의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투자로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힐링도 하면서 정말 여생을 마칠 것인가를 하면은 이제 투자로 가도 되나 그렇지 네. 않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로 들어가는 걸 전 추천해요. 아. 사실은. 이경희 씨는 쭉 사실 거죠? 저는 이제 더 시골로 가려고. 저는 자연이 좋아서 간 건데 네. 요즘에 너무 도회지로 바뀌었어요. 동네가. 네. 거기 좀 공사나 마무리하고 가세요. 아 그래서 그건 들어오는 분한테 제가 좀 빼드리고 어떻게. 돈 좀 빼드리고 그냥 네네네 빨아요. 빼드리고. 예, 예. 그 집에서 따님하고 행복하셔야죠.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저희는 14남매 부모입니다. 현재 독립한 첫째를 제외하고 15명의 가족이 전셋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아이도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집 역시 15명이 생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 양보하며 우애 있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많은 식구 탓에 새 집을 구하기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절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든든한 가족이 있어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올라온 53세 14남매 다둥이 아빠 김준식입니다.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3남매 엄마 노정화입니다. 예. 네. 선생님 아까 들으셨어요? 남자분은 14남매라는데 어머니는 13남매라 그랬어. 세다가 헷갈린 것 같아. 세다가 헷갈리셨나요, 진짜? 저 아이들 이름이 줄줄줄줄 나옵니까? 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소개 부탁하면 탁탁탁탁 나올 수 있어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분이 합심해서 한번 해보시죠. 큰애부터 시작. 김호준, 김명진, 김지혜, 김청산. 청산이 어디 갔어? 청산이. 청산이가 여기 명단 사라졌네. 있습니다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실례되지만 지금 사시는 게 몇 평 정도 돼요? 20평에서 25평이요. 네, 방이 지금 3개인 것 같아요. 1층에는 3개고요. 네. 지하방에 방 또 2개 따로 있어요. 그럼 아들, 딸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아들 5, 딸 9입니다. 제일 큰 아이는요, 이제 몇 살이에요? 28이요. 큰아이가요? 예, 큰아들이요. 어. 제가 재혼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시죠. 예, 예. 아들 둘 데리고 와서. 그렇군요. 예, 결혼은 2012년에 올렸거든요. 결혼을 좀 늦게 올렸어요. 아이를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이를 많이 낳읍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상가집에 아버님을 따라가다 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크면
애를 좀 많이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애가 생긴 대로 하늘이 주신 거니까 네. 지우지 않고 낳다 보니까 14명까지 됐네요. 그건 아내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딱 동의를 하셨는 모양이죠? 처음에는 떨리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참 아기가 생명이 귀하고 네. 참 예쁘고 그렇게 나. 오늘 우리 파란만장에서 집에 대해서 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평 정도 공간에 15명 사는 거잖아요. 그 지금 집에 살면서 힘든 건 뭡니까? 화장실이 몇 개예요? 화장실은 하나예요. 하나. 1층에.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그게 같은데. 만만치 또 않네요. 지하에 있으니까 네. 아. 그거 하면 뛰어가요. 지하실로. 아침에 막 안 되면 2명씩 들어가서 아들 둘, 딸 둘 이런 식으로 해갖고 히치라고 하고 지하에 가서도 히치라고 그래요. 식사할 때는 큰 상 있는데 그것도 모질해서 지금은 작은 상 또 나와서 한 3개 정도 더 나와서 그 한 밥상에서 같이 먹어요. 아이들에게 공간을 넉넉하게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금 안쓰러움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집 가면 이제 갔다 와서 엄마 친구 집은 다 집이 넓은데 왜 우리 집은 좁냐고 네. 자기도 공간 갖고 싶다고 맨날 떼쓰고 맨날 그래요.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미안하다. 너네들이 빨리 커서 돈 벌어서 나가 그러죠. 저는. 아. 하나씩? 그러면 이 공간이 넓어진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혹시 그 결혼해서 사시는 동안 서울에서 몇 번을 이사하셨어요? 이사는 한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때마다 그 세 주는 사람들이 애가 너무 많다고 그러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이사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한 100군데를 들려야 한 군데 나올까 말까요. 아. 집 하나는 전세를 하나 구하려고 해요. 집을 얻으러 댕기면 집사람이 거의 얻으러 댕기는데 댕기면 동물원이냐 에? 동물원이냐 아. 어? 집을 안 줘요. 주인들이 집에 애들이 많으면 뭐 고안에서 애들이 데리고 왔냐 막 그런 소리도 하고 집 막 애들 많으면 집에 막 고장 난다 그래가지고 집을 많이 안 주셔요. 그 우리가 살아갈 때 집에서 1인이 차지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만은 주택법상에 이제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 최소 면적, 적정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인인 경우에는 14제곱미터인데 대략 4평이고요. 2인이 사는 경우에 한 8평, 3인인 경우에 11평, 그리고 6인인 경우에 한 18평 정도 돼요. 그냥 얼추 계산하면 3, 55, 45평? 45평. 45평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죠. 좀 다양한 이 사회 구조가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의 그 주거의 타입도 고민을 해야 되고 다만 그 안에서도 이제 아주 예외적인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주거권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지금부터. 그러면 김중식 씨가 느끼는 집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집은 진짜 딱 오면 퇴근하고 오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빠? 막 끌어안고 아빠 막 서로 안아달라고 할 때가 그때 제일 피로회복제예요. 아 이런 것이 기분이 좋구나. 아빠가 들어오면 퇴근하면 반가워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기뻐. 그러게요. 집에 대한 꿈도 꾸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가 이렇게 많으면 이런 집 나는 갖고 싶어. 그런 집이 있으세요? 어떤 집 갖고 마당이 싶으세요? 넓고 아.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죠. 그건 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집에 대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저희는 항상 집이라고 하면 뭐 건물로서의 집 아니면 재산적 가치로서의 집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치 집이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오늘 말씀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14명의 남매를 키우시고 계시는데 아이 하나하나 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대하신단 네. 말이에요. 저는 지금 애가 달랑 둘인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학방 쓰고 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얘기하거나 대화하거나 이런 거 시간이 네.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네. 보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예. 일일이 집에서 그 14명의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TV 보고 있겠네요.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아들, 딸들, 아빠 여기 지금 나왔는데 아빠 멋있지 않냐? 사랑한다. 얘들아, 아프지 말고 열심히 잘하고 그래 사랑한다. 키워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크면 집 사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I love you. 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30살, 저는 남의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독립했고 그렇게 제 집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세입자에게 배려해주지 않던 그 집을 나와 옥탑방으로 쥐가 사는 낡은 아파트에서도 살아봤습니다. 한 번은 보일러가 없는 아파트에서 수도관이 터져 13시간 동안 얼음을 치우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이사 속에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는 그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내가 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 삶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저는 시인 사진작가 신현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어려서부터 집에 대한 서름이 그렇게 많으셨다고요? 총 몇 군데 이사 다녔어요, 참. 그래서 12번. 아, 결혼 전까지 아니면 아니요. 결혼 후에도 결혼 후까지 해서 다 해서 예. 12번. 직장을 30살에 처음 취직을 해봤어요. 네. 취직을 했는데 대여섯 시간이 다 출퇴근 시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서울로 1,000만 원 전세 가지고 전세로 들어갔어요. 주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요. 네. 여기 거실에 있으면 아무리 화장실 가고 싶어도 안에서 있어야 되고요. 저들이 방 안에 들어가면 제가 그때서 이제 화장실 가거나 아. 이렇게 밥을 해 먹거나 이랬어요. 그야말로 남의 따로 집살이네. 예, 남의 집살이를 하는 거죠. 눈치를 봐야 되니까. 눈치 봐야 되고.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개를 데리고 왔어요. 누가? 여자 우리 주인이 개가 각 식구들이 출근을 하면요. 예. 그 개가 제 방 앞에서 울어요. 아, 놀아달라고. 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씻어야 되는데. 예, 씻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목숨을 건 때인데 네. 아우 얘 너무 예쁘다. 한 마리 더 데려오겠다. 큰일 났구나 아 싶었네. 내가 큰일 났네. 여기 네. 나가야 되겠다 네. 싶어서 그 옥탑방이 있더라고요. 옥탑방을 오.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500만 원을 더 엄마한테 달래가지고 네. 제가 4년을 또 살게 됐어요. 거기 좋았죠? 어땠어요? 아니, 아니,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옥탑방이 예, 그래도 옥탑방이 남의 집 그런데도- 방한칸보다 훨씬 나. 예, 그래서 남의 집살이보다 훨씬 낫죠. 아. 천국이죠. 그래서 거기서 집에서 와서 혼자 살면서 남의 집살이 그야말로 눈치 예, 좀 예. 보고 그다음에 독립해서 옥탑방 예.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10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10평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쥐가 오줌을 싼 흔적과 쥐가 있다는 걸 느끼겠어요. 그랬더니 못 견디겠어요 또. 그럼 이사를 또 나왔어요. 나와서 간 곳이 반지하였어요. 근데 반지하라는 곳은 햇빛이 안 들어요. 채광이 안 좋아요. 채광이 안 좋고 뭔가 우울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나 고통을 이렇게 비로소 좀 처절하게 느꼈죠, 제가.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옥고라고 그러죠? 지하, 예. 옥탑방, 예. 고시원. 그죠? 고시원만 제가 고시원만 안 살아보셨네요. 예. 근데 예. 이렇게 12군데를 다니면서 살아보셨는데 예. 내가 가장 힘들었던 곳과 내가 가장 행복했던 곳과 그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곳은 그 얼음 깨던 집. 나무 바닥에 거기 13시간 동안 얼음을 깼던 네.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을 조금씩 틀어놓고 지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터져졌구나. 터져가지고 아이고. 그거를 2번이나 겪었어요. 그때 울면서 깨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고 네, 가장 너무 행복했던 힘들었어요. 곳은 가장 행복했던 곳은 우연히 간 그 복도방에서 안내해 준 곳이 한옥이었어요. 너무나 좋은 집을 너무나 싸게 2년을 살아봤어요. 나비도 날아오고 꽃도 잘 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또 제비도 날아오고 지나갈 때 늘 이 저기 대문이 있거든요. 대문 틈으로 이렇게 봐요. 우리 딸이랑 행복했던 곳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독립하고 나와서 나 누일 공간이 참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되게 심각하죠. 네. 왜냐하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20대, 30대 초반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예요. 네. 그 부모인 베이비 부모는 그래도 경제 성장을 경험한 세대거든요. 특히 1인 여성은 이제 주택을 고를 때 예를 들어 대로에서 한 번 꺾인 이면도로까지는 가요. 그다음에 한 번 꺾이고 또 꺾이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본인이 같은 공간을 빌린다고 했을 때 남성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사실. 여성들은. 예. 네. 그래서 특히 여성과 관련된 주거복지 차원은 좀 우리나라가 좀 크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용 측면도 그렇고. 네. 그렇게 여러 번의 이사와 내가 행복했던 곳, 뭐 너무 힘들었던 곳 다 겪으셨어요. 주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 예. 청년이 아니더라도 네. 내 주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집은요, 그 사람의 네.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삶이 이렇게 다른 데서 내가 그 외로움이나 그 고단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지하 살 때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깥이 환할 때 집안이 어두워요, 항상. 그래서 속아요. 이렇게 어둡지 하면서 나가보면 너무나 환한 날들이 거기에 속고 할 때 현명하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마련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우울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잘 되고 잘 살 거다. 경제적으로도 나는 잘해볼 것이다. 근데 그게 무조건 결심만으로 되진 않고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삶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의지로 예. 행복을 쟁취해라. 예, 그런 행복을 공간도 쟁취해. 만들어라.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신현님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한 방향으로 줄곧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방향의 길로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은 아니지만 제가 가야 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꺾임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나를 만들어 준 게 아닌가. 무엇인가 해낸 사람의 모든 인생 터닝 포인트에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게 들어있더라고요.